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시흥시 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좋았었는데요. 점심때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사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 흐르고 있는 제기천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자 시흥시 의회가 주최하고 윤석경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시흥시 의회의 공식적인 정책 토론회입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는 우리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에서 안산 신길 공공주택지구와 연결하여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22년 10월에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LH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하청 개발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소하천 활용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늦게 오시는 내빈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도 오고 계셔서 한 분 한 분 좀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흥시 의회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 의회 안돈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이건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한지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 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고자 참석해 주셨는데요. 신도시 사업가 용혜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가장 빛내주시는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군자동에서 가장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군자동 고종남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거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재경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인의 이영혜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유희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체육회 양서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 최종숙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유정은 총무님이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배유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임가공 사업협동조합 문수영 회장님과 조합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참석해주신 시흥시를 대표하는 언론사 대표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빈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안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조영무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생태하천과 강희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자동 유관단체협의회 한영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빈 축사를 좀 해주실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비가 오고 굉장히 좀 일정이 많은 달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빈 축사는 오시는 대로 중간에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내빈 축사는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윤석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군자동 이영애 노인회장님과 유관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소하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외빈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시흥시 의원으로서 역할과 군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군자동의 역사가 담긴 제리천 개발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론의 자리가 아니라 시작의 자리입니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발표를 듣고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주택 개발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의 내용이 시흥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 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와 LH와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에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님은 경희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과정을 거쳐 탈당수질 개선본부 전문위원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질 오염 제어와 팔당 유역 수질 관리 등 주요 하천에 대한 관리 분야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은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노트는 사실은 대학원생들로 대상으로 하는 강의 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실 젊은 층인 줄 알고 왔는데 사실 저보다 연배도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시흥시 위주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노트는 안 보셔도 되고 컨셉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실 때 그 하천이 있는 곳과 없는 도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재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양재천은 아마 우리나라 처음에 하천에 대한 복원이라는 단어를 썼던 하천 중에 하나고요. 양재천,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안양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잘 관리되는 하천은 거기 양재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거의 주민들, 요새는 이제 외국인들 되게 많이 방문하는 하천 중에 하나고, 안양천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양쪽 하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쪽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하천에 유량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발점이 양쪽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머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개발되는 사업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컨셉으로 들어갈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한번 전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을 딱 놓고 보았을 때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게 도시 품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개발되는 도시들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3기 신도시들 지금 가고 있는데 대부분 수체계 시설이라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최근에 이제 2000년대, 2010년 전으로 택지 조성이 됐습니다.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 베네치아 가보셨어요? 어때요, 거기? 거기 돈 수억 들어간답니다. 거기 연간 운영비만 사실은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혜택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운영비는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그게 차별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컨셉 자체가 되게 없는 한강 옆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플래닝을 LH에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져갔다 지금은 할당해서 공급하는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1일 5,000톤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런 컨셉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지금 화성에서 지금 수장 K워터가 추진하는 그쪽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일 용량 자체가 5만 톤이 넘어가는 수치기 시설을 다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들이 너무 원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컨셉 자체가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뭐를 담을 건지, 이런 이제 컨셉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주민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들이 다 하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도시가 바뀝니다. 도시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차원에서의 개념과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사회학 논문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물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질이 깨끗하고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면 부부 간의 사이도 좋아지는 거고, 연인 간에. 그 다음에 수질이 안 좋으면 범죄율이 되게 높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거머지구 쪽으로 흐르는 하천을 보면 사실은 지금은 아직 아무런 손이 안 닿는 상태, 그냥 자연 상태. 왜냐하면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문제인데 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시흥은 내륙이기 때문에 물하고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천의 유지 유량은 사실은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가서 유지 유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유역이 작습니다. 그럼 상시 물이 건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 복원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하천은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하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 침수 예방이 주된 목적입니다. 거기에 하천변에 가서 뭐 놀고,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흥시 같은 경우 이제 그 불투수층이라고 해서 도시가 다 아스팔트화 되거나 콘크리트화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잘 안 들어갑니다. 보통 하천은 대부분 그들 용수, 지하에서 용출되는 봉수를 통해서 유지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유역면 인적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 안쪽 폭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청 쪽에 앞에 흐르는 하천들을 보면, 시흥시 하천들을 보면 선생님들 보기에 어때요? 깨끗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게 항상 이게 유수 흐름을 가져야 돼요. 한 0.3m/s 이상.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는 정도를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요번 시흥시 하천들은 대부분 다 정수 흐름입니다.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질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들 건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 사업들 대부분 자체는 막 그 안에 식재를 하고 거기에 생태적으로 건강성을 회복하는 게 생태 복원이 아닙니다. 지금 컨셉 자체는 과거에 이제 복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예 자연형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의 이제 복원이라는 거 얘기하는 건 친수 공간하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 컨셉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추진했던 사업들 자체는 다 도심 자체, 하천들이 제방구가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로 안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접하고 있는 우리들로 본다고 하면 다 범람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제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 공간을 제외지라고 하는데, 제외지의 관리는 대부분 하천의 우수를 신속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던 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웰빙, 로아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시대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그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커뮤니티가, 앞서 의원님이 이제 여기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여기에서의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커뮤니티입니다. 하천을 통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지역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추구하는 부분 자체, 만약에 이제 검어지구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막 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서 좋은 하천을 만들었다? 그거는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천 공간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유지 공간이 다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방과 그 제외지 쪽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컨셉을 가져갈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흐르는 공간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식재가 가능한 공간들로 나눠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뭐 엔지니어링사, 설계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획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유형 패턴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들어지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동경도라던가 아니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그 도시들은 뭐냐면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꽃 한 송이도 시민이 심는 거고요. 그 관리도 주체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하천 문화에 대해서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오늘 토론 오신 이제 강희준 과장님도 말씀하실 텐데, 이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보건방문, 사람들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건데, 최근에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안전 치수 부분으로 되게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성대로 끌고 가는 부분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시에서는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주고 거기서 논의하고 컨셉을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LH가 그걸 잘 안 따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공공주택 개발한 그 한강신도시도 그랬고 기존의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되게 좋습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꽃축제도 열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수질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요구할 거예요. 야, 우리 하천은 수돗물처럼 흘러야 돼. 그죠? 안 그런가요? 제가 일본 같은 경우 워낙에 그 유수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다 모아놓고 빗물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 모아놓은 시설을 가지고 소하천들이 다 깨끗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다 화강암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물 특성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화강암 재질의 그 지하수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너무 깨끗한 걸 원하세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질만큼 우리나라 국민만큼 인식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마 가끔 뉴스에 나올 겁니다. 세느강에서 막 수영하는 거. 걔네 똥물입니다, 진짜. 근데도 걔네 불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흥에서 흐르는 하천들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안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를 유지시킵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농업용수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사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거나 이런 정도의 물까지는 될 수 있는데, 거부감이 뭐냐면 물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물을 색깔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면 100원이 들어가던 게 1000원 단위로 올라요. 근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하천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유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사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강 원수를 지금 거의 사들여서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수도권 지역이 지금 인구가 2,500만이 넘어갑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850만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1,400만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경기도에 인구가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줄 물이 없습니다. 제가 플래닝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용수 공급에 대한 플래닝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한강에서 보내줄 물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요번에 그 거모지구의 하천을 환경을 되게 높게 만든다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시흥 같은 경우는 주요 하수처장들이 큰 하수처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산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면, 하수처리수를 갖다가 되게 인식하시기에 선생님들은 우리가 쓴 물 재처리해서 써? 그 물을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뉴워터라고 해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거의 70%의 물을 원수를 수입해 옵니다. 먹는 물을. 원수를 사들여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한 물들을 다 버리지 않고요. 다시 재처리를 해서 뉴워터라고 해서 마시는 물까지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은 있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공공택지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마 시민들한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역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분양 단가에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공공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 컨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민의 의견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 왜? 단지 복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게 위원님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시작점이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하천들을 복원하거나 만들 때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에 갖춰서 플래닝을 짜갑니다. 우리가 한참 이명박 대통령 때 5년 만에 4대강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독일은 그 좁은 강을 만드는데 플래닝을 50년을 끌고 갑니다. 한 개 강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조금씩 거기에 대한 문화와 전통과 그런 것들을 다 컨셉을 잡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생태복원이라고 아니 하천복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아마 저 끝에 그림으로 아마 만들어 놓고 아마 LH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 생각은 또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주거 건강하고 지금 연계성 이 이제 복원 사업이라고 하천 복원, 하천 정비 사업들 자체는 뭐냐면 저 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종과 횡 간의 생태의 연계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흥시 하천은 뭐냐면 생태하고 종횡축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산도 끊어져 있고 하천도 끊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기본적으로 축으로 잡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태축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도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 연계성을 검토해서 이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끊어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생태하천 복원 아니면 자연형 하천 복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제 거모지구라는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LH에서 전체 플래닝을 할 거예요. 이제 토지 매입부터 해서 막 이제 절차가 밟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세우시고 하셔도 되고 근데 이 목소리는 너무 다 펼쳐진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최적의 컨셉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천들 대부분 이제 최근에 복원한 하천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재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울산 쪽에도 있습니다. 태화강 쪽에. 거기는 하천에 홍수가 크게 일어나면서 정비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질이 다 망가졌습니다. 엄청나게 수질이 악화돼서 그 복원을 하면서 지금은 진짜 연어들이 올라오는 한천까지 됐어요. 남대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런 하천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도심 하천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하천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호수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와 연결됩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연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데 기본 컨셉 자체는 구상을 설계 쪽에다 계속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해. 예를 들어서 친수 공간의 그 종축과 횡축의 생태축의 연계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의 접근성
그 다음에 거기에 친수 공간까지. 그리고 거기에 문화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 요즘은 하천 개념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 저녁 시간대 되면 아마 다 시민들 그쪽에 계실 거예요. 여름철 같은 경우나. 왜냐하면 다 거기서 운동하고 계실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파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로 가는 부분이 하천 공간으로 많이 나가고 거기서 운동들 하시고 거기서 여유를 즐기시는데 그 컨셉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게 시작 단계부터 들어가야 의견이 반영됩니다. 절대 이게 기본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반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컨셉으로 서로 논의하셔서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이제 막 이런 컨셉으로 만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하천들은 사실 이게 농촌형 하천입니다. 농촌형 하천인데 여기는 도심 공간이기 때문에 컨셉을 달리해야 되고 사실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강우 사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하천은 이런 천입니다. 탄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조성 사업을 끌고 갈 때 왜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왜 아시아의 베네치아는 컨셉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선 얘기를 하자면 거의 집값이 2배 이상 씁니다. 물에 따라서. 그래서 왜 강남의 양재천 주변으로 있는 땅값들이 비싼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근데 양재천하고 또 달리 가는 게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공간하고 양재천 공간하고 또 틀립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하천이 잘 정비되는 쪽이 부천 쪽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땅값은 오르는데 그게 유지할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좋은 하천을 만드는데 유량이 없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강에 끌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시흥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시흥시 출입한 지가 거의 한 13년, 14년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흥시는 채워야 될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또 틀려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시청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공간들하고 지금 다른 곳 쪽, 이쪽, 항구 쪽 공간들하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땅도 되게 많고 비어있는 땅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다 지비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그래서 어떻게 컨셉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때 탄천은 이런 하천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유수 흐름 자체가 여기에 하천이라고 하지만 탄천 같은 경우는 상류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하수처장들이 있습니다. 70만 톤짜리, 100만 톤짜리 이런 하천들이 있어요. 하수처장이 있어서 거기에 이 정도의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하천의 유수 흐름을 자체 하루에 100만 톤 정도가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흘려보낼 수 없어요. 거머지구는. 띡해야 1일 5천 톤? 이 정도. 근데 그것도 못 만들어요. 유역은 사실은 거머지구로 흐르는 하천들이 조금 있긴 하는데 대부분 농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하천 유지용수로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흥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무 퀄리티가 수돗물처럼 나오는 하천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법은 있어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저희 그 소변본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지금 저런 500ml를 만드는데 3,000원, 5,000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공간 확보에서 이 안쪽 부지가 제네지라고 했습니다. 제네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막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파크 골프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원하시고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홍수터입니다. 반드시 하천 공간에는 최근에 극심한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홍수 빈도가 지금 거의 도심 하천들은 50년 빈도, 최근에 이제 100년 빈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터 공간하고 그래서 이걸 컨셉을 만들 때 일본 하천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도심 하천은.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볼 때 어떻게 이 컨셉을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는 역사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천에는. 4대강 사업이 저는 이제 뭐 한강은 모르겠지만 뭐 실패했다 말이 많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4대강 사업이 문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보건사업을 끌고 갈 때 거기에 나룻배가 떠있던 공간들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다 캔슬됐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다 똑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근데 여기에 문화가 들어가고 시흥시에 대한 역사가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보건사업들을 우리나라가 그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컨셉들을 몽땅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요번에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애착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한번 처음부터 그런 컨셉으로 출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공간에 이제 정수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연들을 되게 많이 심습니다. 그죠? 연꽃 좋잖아요. 그죠? 조금 습지화된 연밭을 만들어 놓으면 꽃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연꽃밭인데요. 하여튼 이런 보건 사업도 한번 제네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자체를 얘기를 하실 때 제네지는 제외지, 그러니까 하천의 부지는 내 하천 공간에 있어서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식생부터 해서 이런 막 나무를 잘 심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한번 다 일어나고 나면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그게 오산천입니다. 거기는 몇십억씩 한 재산이 4번인가 3번 유실됐습니다. 거기에 좋은 막 운동 장비들 갖다 놓고요. 거기에 막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홍수가 질 때마다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은 다 제방의 안쪽 부지로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시민들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천 부지 안쪽에 제외지 쪽 부분은 좀 하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제네지 쪽 안쪽을 여유 공간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물이 없으시다고 하면 순환으로 가야 됩니다. 하천 하류에서 다시 흘러내려온 물을 모아서 다시 정화를 시켜서 상류로 올라오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꽤 됩니다. 지금 이런 광교 신도시에 광교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수질 관리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일산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도 이런 시설들을 두고 계속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부한 물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컨셉도 넣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역 전체 부담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니네 동네인데 그죠? 왜 나는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혜택도 못 받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 이렇게 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출발할 때 LH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김포가 실패한 게 그겁니다. LH하고 처음에 설계에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김포 한강 신도시는 엄청난 수체계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형 수로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못과 연못으로 연구하는 수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구배가 경사가 안 맞다 보니까 물이 안 흐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셉을 그릴 때 이런 컨셉이 그 LH 쪽하고 그렇게 컨셉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조건은 뭐냐면 LH가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빨리 손 털고 나갑니다. 저 수정도 해보고 막 해봐서 알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들을 다 달아놓으셔야 돼요. 그거 시민들이 막 계속 감시해줘야 됩니다. 그게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조금 그 컨셉대로 가시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는 한번 이런 자연형 시설, 정화시설들이 있어요. 유증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걸 갖다 리턴하는 비용 정도만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하천은 너무 많은 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조금 최소한 운영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수질을 보건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 유지관리 비용이 폭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변 공간에 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앞으로의 도시 침수 예방 대책 자체가 어떻게 이제 지금 신정부에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냐면 다 빈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하천이 이게 다 수용성을 못 잡습니다. 도심 하천은 딱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천 부지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국가에서 가장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물관리 대책에서 끌고 가는 게 물순환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우수라던가 이런 부분을 나오는 걸 모아둘 수 있는 공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그게 부대시설로 거기다 제한을 해서, 사실 LH가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단순하게 빗물이 들어와서 침투. 왜냐하면 아마 선생님들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건 다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두실 거예요. 그죠? 편리하니까. 근데 걔네는 뭐라고 하냐면 토피 1m를 흙으로 깔고 그게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고요. 그거 다 유출되는 겁니다. 빗물이. 그러면 별도의 조리시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을 최대한 빗물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자체, 그런 거는 국가에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한 8개 사업에 한 4천억 정도를 예산을 쥐고 있어서 그런 컨셉도 잘 만들어내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저감시설들입니다. 홍수를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들어가는 오염원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못 만들고 왔죠. 지금 시청 앞으로는 흐르는 하천을 보면 정수역이라고 했어요. 하천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유속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울과 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인 소가 있어야 되고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여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천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그 시흥시는 너무 평지가 많아요. 그죠? 그죠?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울과 소를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 문화가 들어갈 때 반드시 여울과 소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하천에. 그래야 관리가 되는 하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식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식재 조성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제 내지 쪽에는 그 되게 꽃들을 심고 제 외지 쪽에는 수생식물인 부들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식재를 합니다. 근데 그 식재 종류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씹으면 관리가 안 되고 오염을 시키는 식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로 번식하는 식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아마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다 실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천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지점별로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양질의 수질을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최소한 들어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애들이 피부병 생기고 그러지만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우리가 생활한 집의 주거 공간에서 나오는 옷이라든가 하수는 거의 100%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더구나 여기처럼 공공주택으로 가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차단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점오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주택지구를 선정을 할 때 선정된 지역에 그 토지 이용에 따라서 저런 시설들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 걔네가 분명히 설계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를 어디다 맡기냐면 시에다 위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여기가 대부분 이제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장치형 시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자연 식생용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효과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한테 의논을 하셔서 좀 코멘트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토지 이용에 따른 부분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좀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좋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되게 예쁘죠? 그러면 정말 그 지역 문화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천을 따라서 거기에 축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울이 보이는 것처럼 여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쉴 수 있는 소도 있어야 된다. 했던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놀이 공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천들이 그냥 주변 만들어 놓고 그냥 대충 해버립니다. 근데 그 부분을 설계할 때 단계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윤석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출발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출발은 윤 의원님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 여기 시민단체가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의견들을 수렴해서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의견이 막 펼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도심 하천을 복원하거나 만드는 하천들 대부분 자체가 그냥 설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예쁘게 그림은 그려옵니다. 조감도 되게 예쁘게 그립니다. 그죠?
나중에 가면 다 망가진 하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 하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커뮤니티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천을. 그렇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하천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명품 하천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조용무 선임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입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용무 선임연구원님께서 하천의 개발 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특별히 강조해 주셨고요. 생태 복원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토론회 주제 발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조용무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소하천 활용 방안입니다. 이 주제는 지금 군자동에 LH가 개발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가로지르고 있는 제기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략하게 제기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천이라는 지명은 군자봉에서 발원하여 군자고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2008년 시흥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제기천의 대략적 발현지는 군자봉 가래골 약수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천은 시흥천으로 합류하고 시흥천이 다시 신길천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제기천의 탄생은 아마도 주변 지역의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하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여기에 지금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보면 거모포, 배우물, 개흙밭들, 함박고개 등 조선 후기의 문헌에서부터 바닷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담긴 제기천은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맞물려 치수나 환경, 경관, 시민의 휴식 공간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천은 단순한 배수하천을 넘어 시민의 친수 공간, 생태 보건지 등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천을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시흥시의 환경과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정 토론자분들의 심도 있는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에 대하여 전문가인 조용무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참석해 주신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자 분들께서 각각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토론을 마치고 시간의 여유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발표해 주신 조영무 박사님과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토론은 없고요.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신도시의 쉼과 휴식의 공간이 되는 소하천 활용 방안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천 개발이 주민들의 쉼과 휴식의 공간이 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각했던 부분 자체는 사실 여기 제기천이나 이쪽 부분 자체는 뭐냐면 하천 기능에 대한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행복한 거는 만약에 하천을 갔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친수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것처럼 여기는 되게 유역이 면적이 작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수 공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외지하고 제내지로 나눠서 하천 공간에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제내지에서 하천 부지 옆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컨셉을 만들어 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천을 만들 때 최소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이 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친수 공간에 대한 대안들은 저는 정말 주민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산책로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거기에 애들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다 그 각각에 대한 공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창출할지는 의견 반영을 해서 조금 그게 처음 기획 단계부터 그게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공청회를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그때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과 그다음에 하천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흥 시민과 함께 시흥시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주민의 의견 전달 기구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진짜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혹시 이제 해외나 국내에서 이제 아까도 조금씩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소하천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한 곳 정도를 진짜 이곳은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는 하천이 있을까요? 먼 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국내를 해드릴까요? 네? 가까운데요. 부천입니다. 부천에 가면 이렇게 개울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거기도 부천도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부천에 이렇게 그 하천 공사를 하면서 수심이 되게 얇습니다. 거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하천이 완전히 틀린 형태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사실은 수원 서호천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도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호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탄천 유역도 괜찮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하천들 대부분이 여기 수도권에 위치한 하천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포 한강신도시나 막 저기 일산 호수공원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100% 실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의 개울을 손꼽아 주셨는데요. 우리 거머쥐고 제기천을 개발하면서 주민과 함께 부천에 있는
소하천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환경 변화로 해서 기습적으로 이제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기습적으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 재해 예방 설계 방식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 기상 여건 자체를 본다고 하면 아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강우량 자체가 80mm 이상이 되면 아마 침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못 막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하천 제일 먼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도심하고 하천을 나눠서 생각하는데 연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수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제일 주된 목적 자체는 도시 침수 예방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우수를 배제해서 하천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이 갖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조금 빨리 흘려보내는 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심 하천들은 강우 사상 빈도가 거의 50년에서 많아야 지금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극한 호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빈도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못 나가게 막을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담가둘 수 있는 여력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천으로 들어오는 부지 내에 저류지 시설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평지 위에 운동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축구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게 저류 공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물을 어느 정도 정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 자체에 그런 우수 저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각각에 대한 부분은 그 사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수 예방 대책은. 그래서 침수 대책이 보통 이런 안 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여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 구도심 위주로 관로들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근데 거모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택지 개발하면서 따라가긴 할 건데 그때는 이제 광경들이 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제가 앞서서 발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수 저류 시설을 가둬뒀다가 평상시에 하천의 유지 유량을 쓸 수 있는 여건 자체까지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지금 재해 예방 설계 방식으로 손꼽으신 게 우리가 가둬둘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 요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김찬심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심 부의장님께서 준비하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하동, 신천동, 은행동을 지역구로 둔 김찬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은행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한 곳이 있고요. 또 신천에는 자연형 하천 조성을 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토론회에 또 참석하게 돼서 우리 자장이신 우리 윤석경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흥 거모 공공주택의 재기천 개발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착고해야 할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계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하천 제방 사면 유실 사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LH가 조성한 은계지구 하천은 겉보기에는 잘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집중 호우가 발생하자 제방 지면이 유실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시공불량이 아니라 예측 못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치수 안정성 부족입니다. 은계지구 하천은 인접한 필지 지대가 높아 우천시에는 인접 필지 내에 많은 양의 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제방 사면이 유실되고 하천 시설의 치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하천 개발은 대체로 법정 기준, 최소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과거 기준에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50년, 100년의 빈도의 폭우가 이제는 10년 또 2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계지구 사례처럼 제방이 쉽게 유실되는 것은 개발 당시 극한 강우에 대한 그 대응력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째는 생태적 관점이 결여점입니다. 우리 하천은 단순히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배수 통로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LH는 하천 시설물을 지속적인 하자 발생에 대한 보강 공사도 해주지 않았고 또 시민들을 위해 보행교와 낙차 분수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친수 공간과 하천에서 살아가는 생물과 식물에 대한 생태계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관리 책임이 참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LH와 같은 그런 중앙단위 기관에서 이루어졌지만 관리와 사회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발 주체와 관리 주체 간의 책임 공백이 생기고 또 결국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주민들은 어디에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할지 불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제기천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대응력의 설계입니다. 하천 설계는 단순히 법정 최소 기준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강해지는 집중호우로 견딜 수 있도록 극한 상황을 가정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연 친수형 개발입니다. 제방은 콘크리트로만 막는 것이 아니라 식생공법이나 완충 녹지를 활용하여 하천과 주변 환경이 함께 숨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홍수 시설물을 지연하고 또 저류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통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개발과 관리가 분리되면 책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발 단계부터 관리 주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점검, 보수까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주민 참여형 하천입니다. 하천은 단순히 물길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기천이 이 지역 주민의 산책길, 문화와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기천 개발은 단순히 토목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계지구 하천 제방 유실 사례를 보았듯이 값싼 개발 또 빠른 개발은 결국 더 큰 비용과 위험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제기천 개발을 통해 지방 하천 관리 새로운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생태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제기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찬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신 부의장님께서는 기후 대응형 설계와 자연 친수형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제 LH와 우리 시흥시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LH 도시조성 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안돈희 의원님하고 함께 같이 이건섭 의원님, 한지숙 의원님, 또 김찬심 의원님과 함께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은행천 현장에도 다녀오고 해서 그 은행천의 제방 상단 유실 문제, 또 진출입로 개선 사항 등 많은 문제점을
LH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김찬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이제 은행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제기천 개발에 꼭 필요하다. 특별히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LH가 여기는 LH에 지금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신도시가에 우리 용혜진 과장님도 계시고 부서에서도 오셨는데 항상 LH는 그렇습니다. 자기네 이익만 취득하고 딱 가버리는 그런 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화가 많이 나고 또 저희가 또 그 개발할 단계 밑에서 또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강할 거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거는 더 부족하고 이거를 해달라. 이거를 지금 그 은행천의 사례를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이쪽에 지금 거머쥐고 개발하면서 재개천을 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회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LH는 자기네 이익만 보고 딱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챙겨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용혜진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또 여기 안도니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건섭 의원님 또 박준호 의원님 또 우리 오인영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지금 오늘 토론자로 나오기 이전에 또 저희는 오인영 의장님과 또 생태하천의 연구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일을 할 때 인수를 받기 전에 그거를 서로 소통을 해서 받아낼 것을 확실히 받아내야 제2의 은행천에처럼 그런 관계 없이 잘 그런 마무리가 되는 하천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듯이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좋은 그런 제기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개발 주체와 관리 주체의 개발 주체가 불분명해서 발생되는 은행천의 피해 사례를 보면서 주민들과 시흥시에서 협의가 LH와 잘 돼야지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제기천 만들어가면서 주민들 협의체가 우리 시흥시와 LH와 함께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군자동 유관단체 협의회장이시면서 거머지구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한영희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영희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유관단체 회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군자동 유관단체 협의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유관단체 협의회는 군자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청과 LH 관계자분들께 꾸준히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청사 부지의 면적 확대, 산덕공원 내 주차장 조성, 서안산 IC 진출 방향 이전, 원도심과 거머지구,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 황곡회로 지하차도 설치 등입니다. 이는 모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절실한 요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또 하나의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제기천을 주민의 쉼터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하천 정비는 주로 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내고 주변 경관을 꾸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기천은 단순한 하천을 넘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운동시설과 분수, LED 보행로 표시, 편안한 휴게시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춘다면 주민 누구나 언제든
운동하고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하천,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제기천의 모습입니다. 또한 제기천 조성 과정에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군자동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의 생각과 요구가 살아 숨쉬는 공간,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천이 될 때 그 의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기천은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첫째, 운동과 건강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주민 누구나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문화와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음악회나 전시회, 또 환경체험학습장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동체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플리마켓이나 걷기대회 같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열어 제기천이 지역 공동체를 잇는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입니다. 기본적인 홍수 예방은 물론이고 생태보건과 야간 조명, 안전시설을 갖춰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제기천은 단순한 경관형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주민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자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영희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영희 회장님께서는 제기천의 개발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문화와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소하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영희 회장님은 군자동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오고 계신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영희 회장님께 지금 이제 토론 주제를 말씀하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 이제 LH가 이 제기천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시설은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텐데요. 혹시 주민들이 제기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회장님만의 살짝 좋은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천 개발은 단순히 그냥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기천 공간을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로, 자전거길,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 공간, 주민센터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실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한다면 내가 만든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마켓이나 작은 음악회,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열어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교류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하천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기천의 개발은 하천 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영희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소하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강희중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중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희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석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목 공공주택지구 제기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천은 소하천으로서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목 공공주택지구 제기천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하부를 시점으로 제기천, 종천부까지 지구 내 하천 4대에 LH에서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8월 시흥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홍수위, 홍수량 등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보완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목 공공주택지구 제기천은 토지 이용 계획상 연장 1.9km, 폭원 23m, 면적 약 4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구를 관통하는 중심 하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김찬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LH에서 최근 추진한 응계, 장현주의 사례를 보면 장현천은 폭원이 40m가량의 지방 하천이 되겠습니다. 제기천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발 방향은 동일하게 친수 안정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천 같은 경우에는 사면 유실을 보완하고자 LH를 통하여 도수로 및 물먹이 시설을 7월 설치하였으며 일부 유실된 구간은 가을철에 농색토를 살포하여 사면 보강 등 안전화시키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하천 조성 협의 시 하폭을 고려한 하천 상책로 등 지인로 설치를 통해 친수 구간을 확보하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하천 자동 차단 시설 등을 중심으로 치수, 나아가 친수 기능을 강화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구 내 하수 처리장이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으나 환경부라든지 그 협의 과정을 통해 제기천 방류가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건천화가 예상되므로 유지용수 확보에 LH와 적극 협의하여 건천화 방지, 수질 유지, 친수 공간 기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근본 정책 토론회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 잘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주민 친화적 하천이 되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기천의 현황과 또 은행천의 사례 비교, 또 친수 공간 확대 등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등 부서에서 제기천을 거머쥐고 대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시흥시의 적극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샘솟는 듯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소하천 관련 부서인 생태하천과에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개발 이후에 유지 관리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장기적인 관리 비용을 줄이려면 하천의 생태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토론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LH를 통해 그 최소 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점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로는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민간 위탁, 용역, 공사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동일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참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이제 제기천이 건천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하천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악취 문제하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요. 유량 확보를 위해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설치, 그다음에 또 안정적인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끌어오는 이제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제기천하고 이제 거머쥐고 가까운 곳에 안산 정수장의 경우는 이제 한 제기천하고 약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정수장을 활용하면 그래도 조금 물이 아깝긴 하지만 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도 합니다. 이제 300m 거리가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도 건천 예방에 이제 도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놓는다면 건천 예방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여기 거모 공공주택 지구 내에는 유수지가 사실상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이제 우리 시하고 안산시 경계 쪽에 있고요. 근데 유수지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상 물을 가두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이제 우수 저류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사실상 필요한 거고요. 유수지의 기능은 사실상 이제 그 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 500년 아니 50년 빈도, 100년 빈도 많이 왔을 때 이제 물을 한 번에 이제 홍수가 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수지에 또 이제 또 친수 공간을 많이 해주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또 가둬놓을 수 없는 또 상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서안산 IC 부근에 보면 시흥 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시흥 정수장이 그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하고 이제 같이 걸쳐 있는 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장공사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정황권 그다음에 시와 그다음에 MTB까지 그쪽에서 물을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 2017년도 경에 MTB에 이제 그 공업용수 공급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통해서 현재 그 한 800mm 공업용수관이 이미 배설돼 있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길은 이제 지금 현재 공공주택 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그 LH를 통해서 그 한국수장공사 협의를 해서 그 공업용수 800mm에서 우리 지금 그 공공주택 거무 지구 내에다가 이제 분기를 하고 거기에 유량계 그리고 자동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뭐 맨날 나가서 틀 수는 없으니까 중화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게끔 해서 이 건천화 방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의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자이신 조영무 박사님의 종합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사님, 방금 여러 입장과 이제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우리 패널 분들께서 토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시흥시의 정책적 방향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 컨셉 자체에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는 친수 공간 확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웰빙보다는 로아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건강한 삶 플러스 생태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게 이제 하천 공간이 그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참여가 진짜 중요합니다. 협의회장님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뭐 부의장님도 그러셨으니까 저는 그 단계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경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 유지 용수 확보는 정수장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먹는 물도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물이 되게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 한강 팔당댐 옆에 있는 양평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1000톤, 2000톤이 없어서 개발을 다 중지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팔당 옆에 물이 있는데도 못 씁니다. 그런 것처럼 니네 하천물 쓰려고 정수장 물을 쓴다고? 막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좀 다양한 방법들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태에서 순환할 수 있는 시설들. 왜냐하면 원수를 끌어오는 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수 대금 자체도 하루에 몇백만 원씩 그냥 물값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세금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갖다가 재이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찾던가, 앞서 이제 그 하수차장이 건설된다는 게 뭐 그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면 거기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하수차장도 많고 좀 괜찮은 하수차장들이 있어요, 여기 시흥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관로로 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자체적으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약품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되 자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하천입니다. 그래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정말 시민들에 대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처음 사업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진짜 모니터링 하십시오. 앞서서 되게 우려했던 바가 나왔습니다. LH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끝날 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그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걸 갖다가 공청회 통해서 확인하시고 끌고 가시면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주민의 공간입니다. 그 유지 관리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아마 대한민국에서 잘 이런 하천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토론자들의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패널 분들의 추가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들의 질의사항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아까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늦게 참석해주신 우리 오인열 의장님, 그리고 또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120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천을 위해서 봉사를 했었는데, 아까 주민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하천 관리는 주민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공감이 많이 갑니다. 하천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천 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조금 얘기 길게 한다면 정왕동에 4대 하천이 있습니다. 4대 하천이 있는데 제2용 물이 흐르지 않은 인공 하천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3만 톤 연안 총량 시와호로 가는 게 3만 톤까지 허가가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10,000톤도 못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200억 넘게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3만 톤 흐르지 못합니다. 너무 전기세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물도 만들어서 보내는 거, 제2용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보내는 건데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다가 왜 만들어 놓고 물을 안 흐르냐 이렇게 말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기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윤석경 의원이 제기천을 이렇게 거론해줘서 저는 정말 이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제기천부터 이게 흘러서 시흥천까지 가야 됩니다. 물이. 그래서 군자봉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해서 그쪽 가게 하려고 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LH다 다 말했습니다. 친수 공간 만들어 달라. 정원도 만들고 옆에 카페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 LH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자동 주민들은 약간 좀 강단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일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영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분들은 많이 그런 의욕이 있어서 해내리라 믿지만 사실 그 시흥에 제일 버려진 하천으로 유명하다면 시흥천입니다. 30년 동안 누가 손을 보지 않아서 사람이 죽어서 그 속에 있어도 모를 정도의 그런 하천을 주민들하고 봉사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하천이 됐습니다. 관리를 하면 거기 돈 들어간 거 없습니다. 돈 들어간 거 별로 없고요. 준설은 기본입니다. 준설 해주는 거는.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거 기본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의원 되면서 집 가까운 하천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민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여기도 거창하게는 못할망정 우리가 주민들이 산책하고 걷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하면 좋은 하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윤석경 의원님 도와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기천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하천의 주제로 이렇게 해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다 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정책 연구를 해주니까 저 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열심히 제기천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인열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천에 대해서 애정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짧게 이렇게 줄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지 비용은 많이 드는 거 많이 들지 않게 이렇게 지금 개발 단계에서 개발 계획부터 LH에서 유지 비용이 잘 적게 들 수 있게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죠? 우리 또 지역구 의원이신 박준호 의원님도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래도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예, 거머지구 시흥 거머지구 관련해서 소하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아마 지역에 저도 많이 오랫동안 얘기 나왔던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아마 좀 진척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중앙의 힘이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LH를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기천을 우리가 제대로 된 천으로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설계까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LH를 좀 더 닥달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들 극복해 나가고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우리 지역 곳곳에 더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머지구는 이제 또 다른 신도시와 구도심의 또 차이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제기천이 또 그 가운데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토론회 시작에 제가 축사를 부탁드렸던 분이 계신데 오늘 빗길에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시흥을 당협위원장이신 김윤식 당협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빈 축사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이렇게 오래 앉아있기 힘든데 이게 다 윤석경 의원님에 대한 애정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여서 못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장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주민들께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시의원이 지방의원이 이렇게 지역의 큰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서 전문가와 주민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는 아마 모범적인 의정활동의 사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윤석경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LH에서 누가 오셨을 것 같은데 안 오셨나요? LH 왔다 가신 것도 아니고요. 예, 하천과 관련 LH 예 고맙습니다. 아유 열심히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래요. 끝까지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하천과 관련해서 아픔이 많은 도시잖아요. 예, 수자원공사가 만든 정왕동의 4개 인공하천이 유지용수가 없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천은 그래도 지하철 공사하다가 그 용출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개를 끌어와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고, 장현지구 할 때는 그 능곡지구 하수처리장 물을 장현지구로 흘러보냄으로써 그나마 하천의 꼴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천도 결국은 이제 유지용수 문제잖아요. 우리 그 조영무 박사께서 많은 이렇게 대안을 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LH가 풀어줘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기 그 비점오염 저감 시설도 그렇고 특히 빗물 저류 시설 이런 부분들은 LH가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그 근사치라도 가는 그런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어차피 제기천, 시흥천, 신길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안산시 또 시흥천을 만든 수자원공사, LH공사 이렇게 좀 사자가 협의를 해서 제기천 1.9km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길천, 시흥천 이렇게 해서 시화호까지, 그래서 시흥 안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친수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윤석경 의원님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주민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제기청 개발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관련 부서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주신 분이 우리 동장님 옆에 앉아 계신 문강만 회장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문강만 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시각장애인 협회장을 맡고 있는 문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하천공원에 대해서 장애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검호동에 산들공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이제 하천공원이 논의 과정이나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되면 과연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아까 발표하신 박사님도 지금 이런 하천 공원을 만드는 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시흥시에 열린 관광지라고 있습니다. 갯골 센터의 공원, 그 오이도 해양단지, 그리고
오이도 선사박물관이 있는데 열린 관광지라는 타이틀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열린 관광지라는 타이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원 제기천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시흥시에서 가장 늦게 조성되는 공원인 만큼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배리어 프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문강만 회장님께서는 우리 거모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문강만 회장님께서는 이제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소하천 개발을 했을 때 제기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진짜로 불필요함이 없어야 되고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장애인분들이 이 활동하시기에 여기서 이제 뭐 운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뭐 대안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 생태하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 제 외지라고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냥 굳이 내 안에 보면 이제 그 보행로, 그러니까 산책로를 이제 설치를 해달라고는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산책로가 이제 접근할 때 뭐 계단이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접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 그 기준에 맞게끔 그 보행 그 진입로도 다 저기 그 사용화 시킬 거고요. 그런 내용을 좀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그 LH에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받지 못하는 거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기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거모지구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사무국장님을 맡고 계시는 윤병엽 사무국장님께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 많이 담으셨는데 오늘 질의하실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동 주민자치 사무국장 겸 주민협의체 총무를 맡고 있는 윤병엽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과장님께서 소하천의 폭을 말씀하셨는데 23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도 이제 생각하다 보니 그 하천에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뭐 자전거 도로길이나 아니면 뭐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23m 정도면 폭이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하천폭을 좀 넓혀 하천 중심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천의 폭을 넓게 또 설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건 지금 너무 저희가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좀 작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은행천하고 장현천 한 40m, 4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개념이 다른 게 거기는 이제 지방 하천이라 그래가지고 좀 규모가 큰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시비가 다 투입이 돼갖고 시비로 관리하는 거고요. 지방 하천은 사실상 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 자체가요. 그래서 규모가 좀 다르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하천이 바로 주변은 다 공원 시설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하천 주변으로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상 보시면 다 공원 부지거든요. 근데 공원 부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황토길, 뭐 맨발 걷기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저기 거래 의자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화장실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하고 바로 옆에 그 형성되어 있는 공원 부지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또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그게 좀 커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그냥 그 하천 부지만 있고 주변이 다 바로 옆에가 이제 뭐 주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러면은 공간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해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같이 의견을 좀 모셔서 같이 지금 LH에 건의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우리 이제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많은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주셔가지고 우리 윤병엽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생태 하천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손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간에 계속 저한테 눈길을 계속 안 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 처음에 제기천의 발현지가 이제 군자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우리 이도수 군자봉 송황제 이제 보존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이제 제기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꼭 있으신가 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발언으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하게 그 소하천을 이렇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원류가 되는 그 최초 발원지인 그 군자봉에서 이 소하천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물론 거무지구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하천이 이제 일부 구간은 또 이렇게 하천을 위에 길을 만들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요. 옆에 이제 그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농약이 흘러든다든지 오염물질이 흘러든다든지 이런 상태로 많이 방치되고 있고요. 뭐 운물이 맑아야 뭐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그 발원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소하천들은 작은 하천들도 같이 개발하고 동시에 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LH 이제 시흥 거모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 우리 소하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발원지는 한 213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제기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구 내가 아니라 그 위에 발원지서부터도 조금 잘 개발해야지 우리 제기천이 진짜 활성화되고 좋은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우리 시의회에서 또 관계 부서와 함께 LH와 다 잘 협의해서 공공택지지구 내외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발제와 토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소하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자동 제기천의 활용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기천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군자동의 소하천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고 함께 활용해야 할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심 속의 소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기천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성하면서도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천의 폭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제기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시흥시에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만들었으니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진다.
LH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잘 만들어 놓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소하천 활용 방안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